안녕하세요.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의 시작 단계나 상품의 론칭 단계에서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상표 고객분들과 상담하면서 우리 상표를 출원해도 될까요? 라고 상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간혹 고객분들 중에서는 창업의 단계, 새로운 사업 시작의 단계, 신규 상품의 론칭 단계에서 상표를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가게 오픈이나 프랜차이즈, 그리고 상품 판매 론칭 단계에서 상표 출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상표 선정이 정말 막연하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갈등되고 고민되셨죠? 오늘은 좋은 상표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상표 고객분들의 고민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수많은 고객분들의 창업 후 번창하는 분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상표의 관점에서 나름 정리한 것들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변수들은 배제한 상태로 다분히 상표의 관점에서 보면 상표가 좋은 상표인지 여부와 상표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의 흥망성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관점에서 좋은 상표를 선정하는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좋은 상표를 잘 선택하기. 두 번째, 다른 법률로 인해 상표 사용에 제한은 없는 것인지 검토하기. 세 번째, 좋은 상표를 잘 등록하기입니다. 사업의 시작에 있어서 그리고 상품 론칭의 단계에 있어서 상표 선정의 프로세스는 위 세 가지를 거치면서 최종 브랜드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상표의 외관, 상표가 불리워지는 호칭, 그리고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죠. 상표의 관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상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단연 호칭입니다. 호칭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상표를 보았을 때 외관을 먼저 인식하기는 하지만 곧바로 이 상표를 어떻게 말하고 발음하나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당 상표가 불리워지고 회자되고 전달되고 설명되는 그 매개체는 당연히 상표가 가지는 소리, 즉 호칭이 됩니다. 좋은 상표란 바로 이러한 호칭에 있어서 간결하고 명확해서 발음하기 쉬워야 합니다. 발음하기 쉬워야 소비자는 우선 읽기 쉽고 이를 말하면서 전달하기 쉽고 다른 소비자는 듣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표가 발음이 좋은가 하고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표를 발음하는 과정에서 발성이 어렵지만 않으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발음이 어려운 상표와 상대적으로 발음이 쉬운 상표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바일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iOS보다는 안드로이드 발음이 편하다고 보고요.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캐딜락보다는 제네시스가 발음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치킨 브랜드에서는 KFC보다는 깐부치킨이 발음이 편하다고 느껴지고요. 카페 브랜드에서는 디 초콜릿 커피보다는 스타벅스가 개인적으로 편하게 느껴집니다. 자, 호칭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외관입니다. 사실 외관은 호칭에 앞서 사람들의 시각적으로 먼저 인식되는 요소인데요. 외관은 그 자체로 간단하면서도 명확해야 하고 복잡하거나 지저분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외관부터 복잡하거나 지저분하면 사람들은 인식하기에 어려워하고요.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어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자로 된 상표가 복잡하면 읽히기도 힘들고요. 로고의 경우는 식별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외관의 복잡성은 보통 로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미국 자동차 다치나 스웨덴 자동차 사브보다는 독일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삼각별이 압도적으로 깔끔하고 명료해서 한눈에 확 들어오죠. 마지막으로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이미지, 즉 관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발음이 편하고 외관이 깔끔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요자 입장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안 좋으면 제 아무리 상품의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상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념이 안 좋은 상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태리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발음도 어렵지 않고 외관도 깔끔합니다만 원래 발음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론칭할 때는 보기 밀라노로 발음되도록 한글 표기를 살짝 돌려놓기는 하였지만 소비자들이 원래 이태리 본토 발음으로 발음하는 바람에 국내 시장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상표의 관념은 지정상품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직감시키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하는데요. 상표의 관념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애매하게 암시하거나 심사숙고하게끔 하거나 애매한 신비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상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암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암시를 넘어 직접적으로 직감하는 것인지는 주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는 것이고요. 암시하는 상표는 상표법상 상표권 등록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직감시키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 변리사와 함께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상표 출원한 국내 상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들입니다. 각국별로 상표는 독립적으로 출원하고 독립적으로 심사를 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그 나라의 언어 습관, 문화, 종교적인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출원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 정밀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호칭상으로 발음하기 좋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좋아야 하고 외관은 깔끔하면서 정갈해야 하고 연상되는 이미지는 밝고 긍정적이며 좋은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모두 충족하고 뒤에 말씀드릴 상표권 등록이 잘 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에 상표를 붙여서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관련 규정입니다. 의약품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은 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효능 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이나 약제의 일부만을 나타내는 명칭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표들은 상표법상 상표권 등록과 상관없이 사용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상표 선정 과정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된 상표가 제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 다른 업체가 마음대로 베껴 쓴다거나 이미 경쟁사가 상표 등록 받아둔 경우라면 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좋은 상표가 될 수 없습니다. 상표의 등록 여부는 좋은 상표 선정에 있어서 활용 점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선정된 상표가 최종 상표권 등록되기 위한 상표법적인 법리는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행하는 말들의 경우 그 유행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행이 지나면 상표 자체가 오래되고 철진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회자되지 않을 유행어는 좋은 상표냐 아니냐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법상 규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구어나 유행어 등은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로 분류해서 상표 등록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행어를 상표로 선정하시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표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상표 잘 선택하시고 등록도 잘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이길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